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이 화웨이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뭐 히토류 카드를 지금 만지작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시진핑이 방문하고 했다는데 뭐 요 부분, 그리고 이제 화웨이, 이제 구글, 뭐 인텔, 뭐 등등등등 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부품이랑 이제 제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화웨이가 통신 분야에서는 이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들, 특히 뭐 삼성이 열심히 웃고 있겠죠 지금. 아직 해결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뭐 약세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약세권이라고 해도 말씀드렸죠. 26,100포인트 여기를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뭐 가다가 뭐 저항받고 밀리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뭐 우리 시장 보면 알다시피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게 관건이에요. 26,100포인트. 근데 이거를 돌파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는 좀 긴장감이 완화돼야 되고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지금은 긴장감 완화된다는 거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긴장감이 최고죠. 뭐 잘못하면 서로 뺨때기 때리고 돌아설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요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둘 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협상 막바지에 자존심 세우기, 이게 지금 가장 뭐 불꽃이 튀는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도 있지만 미국은 그냥 실리만 챙기면 돼요. 그리고 실리를 챙기면 자존심은 당연히 세워지는 거고, 이제 중국이 실리를 버리고 이제 실리를 내줄 수는 있는데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란 대로 하는 거는 안 된다. EU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는 게 화웨이 문제 있다, 하지만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화웨이 니들이 시키는 대로는 안 할 거야 미국. 근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얘네 20년 전 보안 프로그램 쓰고 있네. 그러니까 타당하게 이유를 만들고 있죠. 본인들이 스스로 조사해서 우리가 직접 내린 결정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이 줄 서, 우리 동맹국이면은 우리한테 줄 서. 중국 말고 우리한테 줄 서란 말이야. 라고 했는데, no. 줄 서고 말고가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화웨이가 문제가 있어서 안 쓰는 거야. 미국 니네 말 들은 거 아니야. 자존심 문제죠, 이것도. 외교적인, 국가적인 측면에서 자존심 문제인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의 위치, 권력을 좀 꾸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무역적으로는 다 내줘야 되는데, 진짜 거의 빨개 벗을 정도로 내준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존심은 이제 용납 안 되는 거죠. 중국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계속 이 말씀 드리잖아요. 그 3월 1일까지 이제 90일 연장됐을 때, 휴전됐을 때 3월 1일이 안 된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웬만하면 5월까지도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밀릴 수 있다. 이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밀렸어요. 제 생각보다 더 밀렸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작년에 4분기까지 중국이 그 경제지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요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1분기에 갑자기 뭐 GDP가 뭐 회복돼서 나와서 이걸 가지고 우리 GDP 잘 나오고 이제 경제지표 괜찮은데 왜 미국한테 굴복하느냐,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예요. 공산당이라도 정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마저도 지금 뭐 강경파랑 온건파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본인 체제가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막 그 국가의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외부에 있는 형 찾아가지고 죽이고 그런 거 하잖아요. 김정은이. 뭐 지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하겠어? 체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공산당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 한번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야, 내가 책임질게. 일단 뒤집어 엎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가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승자가 없다. 저거는 둘 다 약간 요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약간 가드를 내리고 서로 싸우는 느낌? 서로 이제 복싱을 하는데 가드 없이 싸우는 느낌? 요런 느낌이 좀 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축구로 따지면은 골키퍼 없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저 골 서로 넣을 만큼 넣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근데 미국이 공을 더 많이 들고 있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7,800포인트 요 구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제까지는 이제 억지로 지켜줬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억지로 지켜줘서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은 어제 시장이 뭐 미국 시장도 뭐 좀 밀리겠죠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밀리면 7,800포인트 이탈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화웨이에다가 너네한테 이제 기술 뭐 협조 이런 거 안 해. 부품 협조도 안 해. 해버리니까 IT 쪽에서 이제 조금 흔들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나스닥 쪽은 좀 약했다. 갭으로 이렇게 밀어내린 건 좀 안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요런 말씀 드렸죠. 잘못하면은 나스닥이 요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 7,500포인트를 깨고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요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7,800포인트를 빠르게 회복 못하면은 이거는 한번 여기 지지력 테스트를 하던지 이탈했다 오던지 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속상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좋은 것도 하나 없고 계속 밀리기만 했는데 나스닥 내려가면 우리나라 기술주에 부담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담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기술주에 부담이 되더라도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화웨이가 저렇게 그 구글이랑 뭐 인텔이랑 점점점해서 지금 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뭐 장비 공급 안 한다 그러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구글만 봐도 화웨이가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못 한다고 쳐봐요. 뭐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쓸 수 있다고 치는데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다 못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이랑 EU랑 유럽이랑 이런데 진출해 있는데 화웨이가 뭐 자국 중심이어도 화웨이 정도면은 이제 EU랑 진출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가 안 되네? 화웨이 폰은? 그러면은 유럽 사람들이 요거를 강제적으로 이제 해킹 뭐 탈옥이라고 했나요?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요즘 자체적으로도 워낙 좋으니까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으니까 잘 안 하더라고. 보안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강제적으로 유튜브를 한다던가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유럽 사람들이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죠 화웨이폰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으로 해서 5G 쪽으로도 진출해야 되는데 화웨이가 저렇게 맥을 못 추면은 삼성전자가 5G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스마트폰 판매량 화웨이가 맹추격을 했습니다. 중국 기반으로 해서 맹추격을 해서 올해는 화웨이가 뭐 기필코 1위를 달성하겠다 이랬는데 뭐 이런 망한 거죠 화웨이. 삼성을 따라잡는 거는 그런 전략은 이제 꿈 같은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정도 알고 계시면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아 삼성이 크게 수혜를 보고 웃고 있겠구나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지금 입이 귀에 걸려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주가 조금 안 좋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가 아주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오늘도 역시나 뭐 상승폭 내줬는데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아줬어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이제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가진 않는 요런 정도는 만들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중심을 잡아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웃는 기업들,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올 수는 있다. 5G 쪽으로든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든 삼성이 판매량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양호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2050포인트 이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위쪽으로 한 번이라도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 주고 뭐 2100을 뭐 올라가서 안착하면 제일 좋은데 뭐 안착해도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그리고 이중바닥 가능성은 있고, 지금 이 구간을 이중바닥으로 여기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참 쉽지 않네요. 모양 자체는 빠르게 이렇게 한번 위쪽으로 튀어주지 못하면은 요것도 한번 깨고 내려왔다 오겠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깨고 내려가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뭐 2000포인트도 한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호재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호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이런 수급을 봐도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강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산 거 없죠. 기관은 팔고 있죠. 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수급적으로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죠. 뭐 연기금만 조금 산 정도? 요게 그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이 한 393억 매수했다 코스닥에. 이것 빼고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산 것도 아니고 뭐 옵션 쪽에서 상방 포지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수급적으로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선물이든 옵션이든 뭐 그 단기적으로 파생 상품이라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히토류 쪽으로 이제 얘기가 많았죠. 하루 종일 히토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북한 광물주 얘기하면서 뭐 히토류도 말씀드리고 했었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광물이고, 안정된 광물이고, 공기 중에 잘 버텨요. 공기 중에 산화되는 광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잘 버텨요. 그리고 열전도도 좋아요. 그리고 뭐 전기적으로도 좋고 자성도 좋고 발광도 좋고 뭐 좋은 게 많아 히토류가.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일상적으로 우리 전자기기 같은 쪽 있죠. IT 전자기기 이런 데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광섬유 쪽으로도 들어가 있고, 뭐 형광체나 뭐 차폐 효과도 뛰어나서 뭐 원자로의 제어 쪽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뭐 많이 사용됩니다. 뭐 레이저나 뭐 페인트 배터리 등등등등 많이 사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토류라는 거는 굉장히 희귀한 광물인데 중국이 이게 과거에 한번 요걸 사용한 적이 있어요. 일본의 2010년이었던가요? 이때 영토 분쟁이 있었죠. 일본이랑 영토 분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야 니네한테 히토류 안 줘. 수출 금지 이래버렸더니 일본이 사과했어요. 아 형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럴 정도로 히토류가 막강하다. 전 세계에 중국이 뭐 거의 뭐 다 캐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히토류 뭐 전 세계에서
이게 3위 정도는 돼요. 근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부족하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게 저쪽에 어느 지역이었죠? 그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도 2,400만 톤 뭐 이 정도로 2,400만 톤 이 정도 갖고 있다고 뭐 얘기는 나와요. 근데 2,400만 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광맥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2,400만 톤이 전체 다 히토류가 아니에요. 이 중에 일부가 히토류인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를 추출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오염도 되고 기술도 좀 까다롭고 그래요. 중국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환경오염 되고 하는 거 조금 오염되면 되지 우리 대륙이 얼마나인데 얼마나 큰데 이런 식이 되니까 중국은 크게 신경을 안 쓴다. 근데 선진국들은 그래서 아직도 히토류가 조금 발견돼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400만 톤이 다 히토류면 우리도 개발을 하겠죠. 근데 일부고 추출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북한에 많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북한 하면은 한 번씩 이제 광물 얘기하면서 히토류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쪽으로 가지고 이제 뭐 사용되는 쪽이 많은데 이거를 시진핑이 이쪽에 그 히토류 이제 채굴하는 이쪽에서 방문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시진핑이 방문을 하면은 이거 무기로 쓰는 거 아니냐. 저번에 일본한테도 그랬는데 미국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냐. 시진핑이 그럼 뭘 방문을 해? 원래는 발표하면 되는 거죠? 발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미국한테 히토류 안 줄래. 애플 불매 운동할래. 이러면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는 안 해. 또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을 키우진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 우리 이런 무기 있어. 방문하면서 우리 이런 무기 있어. 니네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국에서 저렇게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압박하니까 뭐 얘네는 허구한 날 뭐 반미 뭐 반일 뭐 반한 뭐 다 나오잖아요. 우리도 당했잖아요. 쥐들은 미국에서 불공정하다고 해놓고 우리나라 롯데 그냥 퇴출했죠. 롯데는 그냥 퇴출했고 그 뭐야 전체적 롯데가 그 사드 부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롯데가 이게 주력으로 나쁜 놈이다 해서 롯데 그냥 퇴출해 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들이 할 때는 정당하고 남이 하면은 불공정하고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우리나라 사드 보복으로 지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랑 다 해가지고 관광객도 안 보내고 지들은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하니까 이제 못 견디겠는 거죠. 원래 그런 거죠. 그 학교 다닐 때 내가 애들 괴롭혀. 내가 이제 애들 괴롭혀. 근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건 못 견디겠는 거죠. 더 큰 사람?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해야겠죠. 힘센 사람이 나를 괴롭혀. 이건 못 견디겠는 거야. 나는 사람들 괴롭히면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뭐 무기화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될 수 있다. 뭐 중국이 그 뭐 세계에서 대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한 81%요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기를 삼을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근데 이걸 가지고 무기를 삼으면은 미국은 더 큰 카드를 꺼낼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관세 뭐 어떻게 됐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한두 분 물어보시더라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관세 포함되는 품목에 히토류는 제외입니다. 미국도 히토류는 필요하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거 빼고 관세를 먹이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게 당장 그렇게 막 심각해질 것 같진 않아요. 히토류 가지고는. 그래서 반사이익 얻는 저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의 부품 회사들 뭐 이런 쪽으로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어렵게 돌아간다면. 그 중국이 화웨이를 저렇게 살릴 수가 없다면은 GT 같은 경우도 과거에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에 100개를 들었죠. 그래서 뭐 보안이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국에 약간 간섭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화웨이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화웨이가 지금은 뭐 자존심 세우느냐고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는 자회사를 뭐 저 GT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해서 뭐 장비 개발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이거는 거의 뭐 개소리에 가까운 거죠. 그게 될 거였으면은 인텔이랑 뭐 구글이랑 대체가 되겠습니까? 퀄컴이랑 이게 대체가 되겠습니까? 삼성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직 대체가 안 되잖아요. 대체 안 되죠. 스마트폰 초기부터 해가지고 이 칩을 다 갖고 있는 삼성도 그냥 자체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같이 병용해서 쓰잖아요. 화웨이가 그렇게 금방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화웨이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미국 기업들이랑 이제 딱 단절을 해놓고는 화웨이는 앞으로 미래가 없어지는 그런 게임이다. 그래서 삼성과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 아직까진 기대감인데 요게 확정되고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은 화웨이가 뭐 점점 작아지겠죠. 덩치가 판매량도 줄어들고 그럼 뭐 삼성이나 이런 대체되는 쪽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똘똘하게 움직여야 돼요. 삼성이 빠르게 못 들어가면은 다른 데서 치고 들어와서 삼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삼성이 똘똘하게. 근데 워낙 그런 쪽은 잘 하니까 삼성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렸고 이중바닥 모양을 만들었다. 오늘 저렇게 말씀드린 뭐 히토류 관련주랑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뭐 올라오곤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상승 부분을 못 지켰어요. 뭐 오전부터 개장초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매도를 했다. 그래서 별로 좋은 모양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수급이 좋아져야 돼요. 어제 뭐 추경 말씀드리고 뭐 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자꾸 부양을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외국인들한테 어필이 돼요. 지금 외국에서는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아유 나쁜 놈들 이러지. 외국인들 사지도 않고 뭐 파는 거 같네. 얼마 안 팔았다니까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야죠. 아니 저 한국이란 나라는 중국이랑 미국의 무역 의존도를 다 힘쏟고 있으면서 중국은 부양책을 바로 쓰는데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카드 꺼내들기만 기다리고 있네. 뭐하는 짓거리야. 쟤네는 지들도 부양책을 써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다가 너네 금리 인하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강달러 기세가 줄어들고 우리나라 환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막 여파가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금리 인하만.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부양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겠죠. 우리 입장에서야 미국이 금리 인하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라고요. 외국인들 시각으로 보세요. 외국인들 시야로 한국을 보면은 엄청 답답한 놈들이에요. 이런 구간에 국회에서 정치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지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북한에다가 식량이나 퍼 날라준다고 하고 앉아있고
물론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하면 우리나라엔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단기적으로 안 좋고. 근데 그걸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럼 지들 경기 부양이라도 좀 하고 해야지. 여기 국회에서 막혀 있잖아요, 지금. 정책이. 구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IMF에서 권고했는데 6.7조 해놓고 나서 이것조차 심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답답한 놈들인 거지, 외국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지에 대해서는 답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 보여야 되는데. 그나마 한 게 거래세 인하? 거래세 내린 거? 그것도 코딱지만큼 내렸죠? 코딱지만큼 내렸죠? 저거는 뭐 단계적인 거다. 지금은 우리 세금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내리고 다음 정권에서 또 내려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려놨잖아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결정적인 사항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시야에서 보세요. 그러면은 한국이 되게 답답한 나라로 보이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외국인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시야를 많이 갖고 있냐면은 저는 주식시장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쉬우니까 차트로 시작을 했죠. 차트리스트로 시작했다고 했죠. 이쪽으로 먼저 정점을 한번 찍고 잠도 안 잤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점을 한번 찍고 경제를 이거 하면서도 경제를 계속 공부하잖아요. 실물 경제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를 지수를 이끌어가는 거는 외국인이구나. 그럼 내가 외국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 돈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라고 했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할 때 내가 얘네를 힘으로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요 구간에서 살포시 앉아서 쭉 빨아먹고 얘네가 슈팅 나올 때쯤에 여기서 도망가자. 자, 요렇게 모기 같은 모기 투자자 전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야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야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약간은 한 걸음 물러서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외국인들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얘네가 지금 더 매도를 안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좀 다르죠? 뉴스에 나오는 거랑 다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는 지금 더럽게 안 좋아. 근데 기업들은 좋아. 되게 아이러니하죠. 경제는 안 좋고 뭐 정책이나 이런 거는 형편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보면 좀 더 부양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관점에서 정책 같은 경우로 좀 부양을 해주면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는데 그런 게 없어. 정책 쪽에서. 쟤는 맨날 뭐 지들끼리 싸움만 해. 근데 잠재력은 있어. 정말로 북한이 나중에 개방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꽤 클 것 같아. 그러니까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반기 되면 반도체는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삼성전자이스를 그냥 패대기는 못 치는 거예요. 다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저께 수급이랑 다 보여드렸죠.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럼 지수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돌파는 어려워요. 돌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기어가는 거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부터 계속 권고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정치 쪽에서 뭐 당파 싸움 같은 경우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생길 때부터 그랬고 과거에
뭐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고 이게 그냥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저는 그냥 우리나라 내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건 포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 이분들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일인 거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대신 싸우는 거 좋다. 밥그릇 싸움 해라. 근데 국가를 위해서 좀 하면 좋겠다. 하루아침에 안 바뀔 것 같으니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챙길 거 챙기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뭐 여당이 잘못했니 야당이 잘못했니 이 문제가 아니에요. 둘이 합쳐가지고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거 둘이 합쳐가지고 일단 추경이라도 조금 심의라도 좀 하고 좀 통과 좀 하고 뭔가 국가 경제에 조금 이제 활력이 될 만한 무언가를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건 것 같아요. 최저시급을 지금 2년 동안 엄청 이거는 무식하게 올렸죠. 자, 이건 무식하게 올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30% 정도를 올렸어요. 가까이 올렸으니까. 이건 정말 무식하게 옮긴 다음에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거기에 뭐 52시간의 그 뭐 근로시간 제한에 주휴시간 다 해가지고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조금 어려운 기업들도 많아졌고. 근데 좋다 이거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과거의 일을 뭐 비난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 3-4% 정도로 해가지고 물가랑 뭐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뭐 이제 저쪽 노동계에서 또 들고 일어나죠. 정부가 뭐 이런 거 반발 나올 것도 생각 못했느냐 약속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뭐 입장이 있는 거겠지만 노조분들도 입장은 있겠지만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이미 최근 2년 동안 올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무리가 돼요.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좀 완화하겠다라는 거 요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걸 검토하고 있겠죠.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호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체적으로. 경제 부담을 좀 덜 주는 영향 쪽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야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 있다.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역지사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경제를 생각해 보시고요. 기관 입장에서 한국 경제,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을 욕하고 기관을 욕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죠? 분노랑 뭐 남 탓하는 습관 이런 거 말고 남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있나요?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뭐 매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관이 매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펀드 판매하고 하니까 자금 회수하니까 그렇다고 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복잡하게 하면은 힘드니까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처럼 보인다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면 그렇게 봤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정확하게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외국인이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이고 한국을 우리가 지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국가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베트남도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베트남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다고 쳐요. 그럼 베트남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베트남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베트남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를 든 거예요. 좋은 투자처네 라고 생각했는데 정책적으로 자꾸 뭔가를 받쳐주지 않아. 그럼 아쉬운 거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한다고 쳐요. 옛날에 뭐 브리스가 워낙 핫했으니까. 브라질 투자하는데 받쳐주지 않아 정책적으로. 그러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중국에 투자하는데 중국이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정책적으로 안 받쳐주면.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는 힘은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남들처럼 저 사람도
위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편할 텐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위다 아래다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영웅이 되고 싶어서 예언자적 놀이를 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예언자처럼 여러분 이제 올라갑니다. 더 내려갑니다. 이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현재 주소를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더 안 좋을 것인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죠. 요즘에 다 고등교육 받으신 분들이고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건 남 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데 왜 어려운 걸 남 시켜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나 어렵지 몇 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어렵게 설명 안 하잖아요. 굉장히 쉽고 심플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당신이 옳소 이게 아니에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나중에 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좀 틀렸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제 스토리를 보면서 경제를 이제 스토리로 보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처음에나 이제 적응하는 게 어려운 거지 재밌어요.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더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면서 내 자산을 키우고 내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좀 잔소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좀 말씀드린 적 있죠. 이런 부분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드리겠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오시고 잘 좀 보면서 잘 따라오시고 같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성공 투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회원가입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관심 종목 있으면 제가 저기 오픈해 놨으니까 다 보세요. 무료입니다. 다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공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해서 나중에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나 저희 쪽에서 할 건데 불우이웃 돕기나 같이 합시다. 이런 정도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뭐 회비 가입하고 회비 내고 이렇게 해서 돈 안 벌어주셔도 저희는 이미 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른 데서 계약된 곳에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다 그렇게 돈 안 벌어주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공을 위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지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이렇게 평일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미 많은 능력을 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 2달, 3달 이상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뭐야 저 옵션 수급은 보고 선물 수급은 뭐야 이랬던 분들이 그렇구나. 이제는 저 정도 얘기하면은 지금 이 정도만 얘기해도 뭐 외국인들이 파생 수급도 별로 의미가 없구나. 크게 이끌어가는 방향성 전환이나 이런 게 없구나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는 생겼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알아듣는 분들이 처음에 어렵다고 했던 분들 중에서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게 능력을 제가 키워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스스로가 나도 발전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성공하는 투자자분들의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건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그거라고 했죠. 건전한 주식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 건전하다는 거를 도박이 아니고 건전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놔두고 건전하게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목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주식시장을 자체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야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다른 뭐 유료 사이트나 다른 곳에서 얘기가 와서 회사에서는 그쪽으로 옮기자고 하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시고 댓글이 만족도 평가에 들어가요. 저희 쪽에. 그러니까 힘을 좀 실어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